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목요일의 뉴지스탁 마감 시황뉴스입니다. 이미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격언이 오늘 또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이 160억 달러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 부과를 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 9.27포인트 오른 2282.6, 코스닥 지수는 5.33포인트가 오른 791.28, 원달러 환율은 3원 상승한 1122원, 유가는 배럴당 67.86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73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450억 원, 기관은 1931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08억 원, 개인은 3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기관은 231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오늘은 주요 뉴스와 함께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둘러싼 중국과의 대화를 재개한 상황에서 오늘 160억 달러 수입품에 추가로 25% 고율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 일부 관리들이 중국 경제의 먹구름이 짙어졌다는 점을 오늘 추가 관세 부과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대거 교체하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중국 쪽에는 악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자층에 그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대중무역 공세를 중간선거 전에 마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고된 2천억 달러 관세가 예고한 대로 다음 달에 부과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완연한 전면전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중국은 2천억 달러 관세에 대해서 6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수입품에 맞불을 놓겠다. 이렇게 밝혔죠. 하지만 중국은 대미 수입보다 수출이 매우 적고 이미 부과하거나 부과 계획을 정한 대미 수입품 규모는 5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전쟁에서는 이미 중국이 실탄이 바닥이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만 끌다가 중국이 꼬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되네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준의 금리 인상 비판에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파월은 대외적인 요인보다는 대내적인 요인에 관심을 두고 앞으로 금리 경로에 대한 힌트를 주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무역 관세나 거기에 따른 글로벌 성장 충격에 대해서 걱정은 하고 있지만 연준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것을 협상의 도구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JP 모건이 올해 남은 기간 해외 증시 수익률이 미국 증시 수익률을 추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올 들어서 미국 증시는 신흥국 증시 수익률을 상회했죠. S&P 500 지수는 올 들어 현재까지 7% 올랐는데 iShares MSCI 신흥시장 ETF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9% 내렸습니다. 만약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정말 악화된다면 시장이 크게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갈등 해결과 달러 약세는 위험 선호 심리로의 변화를 이끌 것이기 때문에 신흥시장이 그동안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신흥시장 쪽으로 유동성 자금이 몰리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을 JP모건에서는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관련 ETF의 승인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거부 사유에 대해서 이번에 신청한 ETF들은 사기와 시장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래소 규정에 부합하지 못한다. 이런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기대하고 유입됐던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코인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630조 원이 넘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작업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에 최종 선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특히 서울 아파트값이 전방위적으로 상승하고 있네요. 정부에서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주식과 코인 시장이 몇 달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으니 틈새 시장인 부동산 쪽으로 유동 자금이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과 중국 쌍방이 160억 달러 관세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역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오늘 악재를 만났죠. 러시아 스캔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의 핵심 측근 두 사람이 개인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앞으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트럼프 탄핵론이 또다시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쪽보다 민주당 쪽이 상당히 우세를 점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북미 회담, 또 미중 무역 협상의 빠른 해결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만간 여기에 대한 깜짝 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 장단기 금리 역전뿐만 아니라 국내 금리와 미국 금리 차이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급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내 대안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도 국내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올인하고 있는 남북미 평화협상에 대한 속도도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9월 중순 이후가 되면 모든 것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8월 23일 목요일의 뉴지스탁 마감 시황 뉴스였습니다.